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새로 오픈한 월간 화원이라는 꽃집을 다녀왔습니다. 사장님 네 분께서 스위스의 가든센터 바이어라는 곳에 가셨다가 영감을 얻어 화원을 꾸미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유럽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월간 화원이라는 이름답게 요즘 유행하고 사랑받는 식물들을 위주로 진열을 해놓으셨고, 방문하실 때마다 새로운 식물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면 화원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두셨네요.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지만 꽃시장에는 벌써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 영상을 보고 놀러 오셨다고 하시면 알비료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 꼭 말씀해주세요. 자세한 위치 정보와 오픈 시간은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럼 올해 첫 식물 투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식물은 무늬박하입니다. 박하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이런 식물인데요. 월동이 굉장히 잘 돼서 홍천에서도 한번 키워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잎을 만졌을 때 향이 굉장히 좋아서 눈길이 많이 갔던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작약이 있었습니다. 이미 순이 많이 올라와서 올해 바로 꽃을 볼 수 있을 그런 작약들인데요. 작약들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름표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그런 꽃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이쁜 작약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 스파이어라고 하는 무늬 사철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월동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서 홍천에다가 심어뒀는데 월동을 잘 했는지 올해 이제 봄에 가서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잎의 단풍이 빨갛게 굉장히 잘 들어서 이쁜 사철나무입니다. 요즘 또 제가 제라늄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제라늄 존에도 눈길이 많이 갔는데요. 유럽 제라늄들이 위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표에 자세한 이제 품종 명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꽃의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꽃의 모양도 이제 혹꽃도 있고 겹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예쁜 그런 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큰 화분에 심어진 제라늄들도 있었는데요. 요것들은 사장님 네 분께 직접 여쭤보시면 가격을 알려주실 거예요. 율마들도 봄을 맞이해서 잎색이 더 노랗게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눈꽃 율마라고 해서 잎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율마도 있고요. 수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 마음에 드는 그런 수형으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큰 대품의 율마도 있어요. 역시 봄이다 보니까 철쭉도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시는 철쭉들 같은 경우에는 노지 활동이 조금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대신 꽃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화색도 되게 다양해서 화분에서 키우기에는 정말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향동백, 요즘 이제 동백꽃이 막 이제 피고 지고 할 시기인데요. 요 향동백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엔 또 굉장히 다양한 신품종의 동백이 개발되었지만 이렇게 꽃색도 굉장히 예쁘고 장미처럼 펴서 눈길이 좀 많이 갔어요. 꽃에 이제 코를 대고 향을 맡아봤는데 장미를 닮아서 그런지 장미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서 되게 신기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도 있네요. 올리브나무도 굉장히 다양한 수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낮은 관목 형태로 키운 이런 올리브나무도 있고 옆에는 좀 키를 크게 키운 외목대 올리브나무도 볼 수가 있었어요. 올리브나무 같은 경우에는 잎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것도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목베고니아보다는 근경성 베고니아가 조금 더 유행을 할 것 같아요. 목베고니아들은 요즘에 잘 안 보이고 이런 이파리가 조금 화려한 근경성 베고니아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베고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잎꽂이가 훨씬 쉽고 잘 되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곰팡이가 좀 잘 쓸 수 있다는 그런 점이에요. 또 제가 좋아해서 키우고 있는 블랙 물토란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이걸 노지 밭에서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밖에서 키우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 정확한 이름은 블랙 뷰티인데요. 처음에는 초록 색깔 혹은 연두 색깔 잎으로 나와서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이렇게 까만 잎으로 변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식물입니다. 수경식물이라서 이렇게 물에서만 키워도 굉장히 잘 자라고 배수층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카틀레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카틀레아는 없었고 딱 요거 하나 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버튼탑이라고 부르는 소형종의 카틀레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몇 송이 가지고도 향을 굉장히 많이 풍겨주고 있었어요.
옆에는 긴기아난이 있는데요. 지금 딱 2월에 개화를 하는 향기가 굉장히 좋은 호주 출신의 착색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옛날에는 하얀색 아니면 빨간색 요런 두 가지 색깔의 꽃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무늬도 들어가고 굉장히 다양한 화색을 가진 그런 긴기아난들이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도 이제 밑으로 보이기 시작할 정도로 굉장히 잘 자란 긴기아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온시디움 환타지아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판매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신기해서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수경 재배로 한 지금 2달째 키워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착색난 수경 재배를 도전해 보려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얘는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인데 요즘에 어딜 가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커지는 식물이라서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그리고 옆에는 마란타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약간 인디안의 모자에 달린 깃털을 닮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희귀식물 키우기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곳 월간 화원에도 다양한 희귀식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격표가 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순화가 완료돼서 판매가 되고 아직 가격표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뿌리를 내려야 되거나 번식 중인 그런 개체예요. 나중에 이제 가격표가 붙여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무늬 보스턴 고사리, 그리고 이제 알로카시아 중에 무늬를 가진 무늬 프라이데 이런 것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도 이렇게 몇 화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칼라디움으로 이제 많이 분류를 하시는 뷰티 히로, 요것도 많은 개체를 볼 수가 있었어요. 얘는 국방색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는 허브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민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름표에 페파민트라고 쓰여있는 애가 있어서 한참 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도 땅에다가 좀 심어 놓으셨는데 확실히 노지의 힘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포트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놀랍고 향기도 조금 더 짙은 것 같았어요. 민트뿐만 아니라 로즈마리도 이렇게 땅에 심어 놓으셨고 라벤더도 이렇게 땅에 심어 놨습니다. 땅콩 사랑초 그리고 장미도 심어 놓으셨는데요. 이것들은 조금 아픈 애들을 심어 놨는데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은 삼색 달개비인데요. 제가 집에서도 키우고 있는 아라바제, 그 화분에 있는 미니 달개비의 대왕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고 화려해서 눈길이 많이 갔던 그런 식물이에요. 그 옆에는 아스파라거스 메이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보던 그런 하늘하늘 거리는 아스파라거스와 다르게 여우꼬리 같은 이런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바로 일반적인 아스파라거스가 있었는데요. 얘는 이렇게 정말 바람에도 살랑살랑 거릴 정도로 부드러운 잎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소코 브레이니아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코라코와 브레이니아, 이 차이를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런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잎이 굉장히 예쁘고 단풍도 잘 드는 식물이라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얘는 수채화 고무나무인데요. 요즘에는 이 수채화 고무나무에 약간 더 짙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루비 수채화 고무나무도 있어요. 옛날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많이 다운이 돼서 많은 사람들께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드라세나 마쌍, 정확히는 마쌍게아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운목이에요. 행운목에 이제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건데 굵은 목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순만 잘라서 이렇게 조금 키를 크게 키워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출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베리라는 식물을 제가 또 처음 봤는데요. 약간 다육이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진짜 꼭 산딸기 이런 과일같이 생겼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안에 진짜 영롱한 색감이 있어가지고 얘는 진짜 맛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페페로미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잎에 이렇게 수박 무늬가 들어간 수박 페페도 있고 여러 가지 페페들이 있었습니다. 이 페페로미아 같은 경우에는 잎꽂이도 굉장히 잘 돼서 번식을 시도해 보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나이트, 한 3년 전쯤에 굉장히 유행을 하던 그런 식물인데 요즘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 말고도 일반적인 필레아 페페, 물방울 페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목대가 쭉 자라나와서 외목대로 멋지게 키워볼 만한 그런 식물입니다. 얘는 제가 가장 키우기 힘들어하는 아디안텀이죠. 아디안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사리과 식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사리들도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땅에다 심어 놓으셨는데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합니다. 저도 아디안텀을 이런 식으로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얘는 제가 요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꽃기린인데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꽃기린이에요. 근데 혹시 무늬꽃기린 중에서도 요 가시가 없는 개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꼭 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알로카시아들이 있어요. 알로카시아들 요즘에 굉장히 특이한 잎을 가진 애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것들도 키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알로카시아 잘 키우는 방법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런 방법을 좀 이용해서 조금은 더 수월하게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투어를 해보았습니다. 이곳 월간화원은 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분과 흙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식물과 화분을 구입하시면 분갈이까지 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해요. 분갈이는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다양한 식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에 맞게 직접 분갈이를 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향에 새로 생긴 월간화원 꽃집 투어를 해보았는데요. 이제는 정말 봄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 또 마음이 설렙니다. 올 한해도 예쁜 식물 투어를 많이 다녀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